2차 세계대전 직전과 전쟁 기간에 양자이론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양자이론을 응용한 핵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932년 체드윅에 의하여 중성자가 발견된 후 중성자와 핵의 충돌에 의한 핵반응 연구는 결국 무거운 핵의 분열에 의한 핵분열 원자폭탄을 만드는 길잡이가 됩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은 몇 명의 학자와 기술자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을 하고 수천 명의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참여한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후편에서 몇 편에 걸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번 25번째 편은 개성이 강하고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거대한 협력 연구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연구하여 20세기에 과학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학자가 토마스 쿤으로 과학혁명의 구조로 과학에서 지동설과 양자이론과 같은 과학이론에 고하는 혁명이라고 칭하고 과학은 점진적인 지식의 축적과 함께 발전한다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제안하여 과학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쿤은 전후 세대로 과학사 연구에서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활동한 1세대로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헝가리 출신 화성인으로 꼽히는 영국에서 연구활동을 한 물리화학자 마이클 폴라니가 있습니다. 폴라니는 대학 과정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마쳤습니다만 공산화에 의하여 이주하여 프리츠 하버의 초청으로 독일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존 폴라니는 후에 캐나다 국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1933년 히틀러가 총통에 임명되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물리화학 교수로 옮깁니다. 거기서 후에 노벨상 수상자인 유딘 위그너와 멜빈 켈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으로 사회과학 석좌 교수가 되어 과학학과 경제학 연구를 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폴라니는 생애 후반부에 맨체스터 대학에 재직하면서 노벨상 수상에 가까운 과학적 업적을 내면서도 자신과 주위의 동료를 관찰하여 과학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 과학이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등 후에 과학학을 하는 학자들의 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자연과학 중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은 자연의 의문들을 해결하려고 대안들을 제안하고 정리되면서 발전합니다. 폴라니는 과학에서 암묵적 지식이라는 말을 만들어 과학에서 명시적 지식이 아닌 스승과 도제 간에 전수되는 경험적 지식의 중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학자들의 사회적 행태를 모델화하여 제안하였고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과학자들의 행태와 그 이전의 과학자들의 새로운 자연 원리의 발견에 대한 모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라니는 모형을 과학공화국이라 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학공화국의 개념은 1, 2차 세계대전 중 과학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잘 표현한 하나의 이론으로 공화국의 의미 그대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과학은 서양에서 시작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과학의 시작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철학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깊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집트나 동양 문명과는 다른 전통입니다. 자연은 숨겨진 원리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규칙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는데 인간은 체스 게임을 보고 있고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몇 개의 규칙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체스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전체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움직이는 규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감각을 배우고 판단력을 기르고 어떤 실험 결과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할지 등을 배우면 세상의 체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스승 밑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과 체계에 관여하게 되면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도제식 연결을 통하여 배우고 이들에 의하여 공화국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로 안내하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 더 명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결과의 가치를 누가 판단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폴라니는 비유를 제안하여 설명합니다. 과학공화국 내 과학자들은 굉장히 큰 그림 조각 맞추기에 퍼즐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퍼즐 조각을 나누어 맞추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눈 조각들이 큰 그림에 여러 곳에 분포할 것이고 맞추는 큰 그림을 각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퍼즐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각자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퍼즐을 맞추도록 하여 한 사람이 한 조각을 맞출 때마다 모든 사람이 즉시 다음 맞출 조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자는 솔선하여 행동하면서 전체적인 성취에 다가가도록 노력합니다. 각자는 독립적이면서 함께 일을 하여 효과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폴라니는 퍼즐을 맞춰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다음 맞출 조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성장점이라 부르고 가장 생산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습니다. 과학적 출판망과 직업적인 우정을 통하여 각자의 노력과 투자에 있어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기 위하여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과학자들 중에서 누가 과학적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가는 과학공화국에 속한 모든 시민이 하게 됩니다. 과학적 의견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상호적이고 과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성장점에는 많은 연구 업적을 낸 아인슈타인이나 보어 같은 선도적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과학에서 궁극적인 지도자는 없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지는 않지만 과학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폴라니는 이 네트워크가 과학의 의견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은 개개인의 지능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료의 업적을 상호 합의된 그리고 상호 지지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하는 개방된 과학공화국 모형입니다. 이 모형으로 19세기 동안 왜 원자 모형 이론이 물리학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과학적 가치를 가진 그럴듯한 이론이었지만 아무도 원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불과 1000여 명 정도의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학자들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확산시키기에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물리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과 전 세계 전역에 퍼져 있던 성장점은 미국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폴라니의 과학공화국의 성장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큰 그림에서 그 성장점을 정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프라와 자원만 제공하고 과학자들은 각자 맡은 바를 하면서 몇 선도적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퍼즐 맞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의 일련의 과정과 마지막 폭탄의 조립인 맨하탄 프로젝트로 단시간 내에 엄청난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의 협력 연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을 달성한 것은 후에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 빅사이언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마이클 폴라니의 과학자들 사회를 묘사하는 과학공화국 모형에 의하여 과학자들이 어떻게 대형 협력 연구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단기간 내에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적 연구인 중성자의 발견과 핵변환 그리고 핵분열의 발견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